제로초TV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스몰톡 CTO 조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입 개발자들이 면접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6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한다. 요게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이걸 달리 말하면 정답을 많이 맞춘 순서대로 뽑힌다. 요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무조건 정답을 많이 맞췄다고 해서 뽑히는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사실 그냥 정답을 많이 맞춘 순으로 뽑으려고 했다면 그냥 면접 안 보고 시험지 주고 뭐 객관식으로 고르라고 해서 그렇게 채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면접을 보는 이유는 정답뿐만 아니라 정답을 도출해내는 그 사고 과정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정답은 틀렸지만 정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괜찮았다면 부분 점수 한 80점, 90점 이렇게 먹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보거든요.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뭐 힌트를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성을 어필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저라면 이런 모르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번 해볼 것 같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거를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부분 점수를 차곡차곡 쌓다 보면 마지막에 정답은 아쉽게 틀렸을지라도 전체적인 면접에서는 상위권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은 다 실무에서 쓰이는 것이다. 요것인데요. 이거는 단호하게 그냥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인가, 우리 회사에 와서 1인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뜬금없는 거를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차분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CS 같은 거 있잖아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 실무에서 안 쓰이는데도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기 또는 뭐 기초 사고력 이런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하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오해는 면접자가 을의 입장이다. 요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경력직인 경우에는 회사가 진짜 애걸복걸하면서 그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입의 경우에는 솔직히 신입은 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입도 면접을 자주 보다 보면 이거에 이제 면접에 짬이 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면접 볼 때 여유가 좀 생겨서 반대로 회사에 역질문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알고리즘 혹시 이 회사에 업무할 때 쓰이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런 것들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면접 보면서 그 뭐 면접 분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 이런 거를 또 알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을의 입장이라고 해서 너무 위축돼서 그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하지 마시고 반대로 질문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뭐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런 기술 실제로 쓰나요? 하는 것들 있으시면 뭐 좀 자유롭게 물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신입분들이 이력서를 내시면서 이력서에 쓴 거 다 물어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막 서류 같은 거 검토할 때 신입인데도 막 할 줄 아는 기술로 20개, 30개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서 제출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면접 때 자기가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파고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도 적어두셨던 분들은 질문 2개, 3개 이 정도면 바로 들통나요. 한두 개 그렇게 들통나기 시작하면 에이 나머지 것도 다 뻥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탈락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할 줄 아는 기술 적으시는 거는 반드시 자기가 자신 있는 기술들 위주로 적어두시는 게 좋아요. 5번째 오해는 면접 자리는 무조건 코딩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거다. 이게 당연히 코딩을 잘하면 잘할수록 뽑힐 확률이 높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마주 보면서 같이 일을 할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코딩을 잘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코딩을 잘하더라도 이 사람과는 도저히 불편해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평가하는 게 코딩 실력과 별개로 이 사람이 이번 회사에 오래 근무할 것 같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봐요.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실컷 이런 복잡한 과정 거쳐서 이 사람을 뽑았는데 몇 개월 만에 이직을 해버리면 다시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서 면접관도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면접 자리에서는 단순히 코딩 실력만 어필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은 태도도 갖고 있다, 이 회사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오해는
동점자이면 나이가 어린 순으로 뽑는다 이거예요. 사실 신입 면접은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할 때 실력적으로는 다들 좀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명 뽑아야 된다. 그럴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지원자분들일수록 자기가 떨어진 이유를 나이에서 찾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사실 뭐 나이나 이런 거보다는 결국에는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인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에도 답했듯이 결국에 같이 일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정리하자면 일단 면접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정답만 달달 외운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어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답 맞추기에만 급급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